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때로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오후 2시 47분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바다는 설거지를 하다가 젖은 손을 닦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시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또라이가 뭘 또 보냈네. 몇 초 후 메시지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글자는 이미 바다의 망막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바다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왜 자신에게 보낸 건지. 그런데 곧 깨달았다. 이건 실수로 보내진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또라이라는 별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친정엄마였다. 바다는 결혼 8년 차다. 아이는 없지만 남편 민수와 평온한 삶을 꾸리고 있다고 믿어왔다. 시어머니 김미영 씨는 늘 자신의 깔끔하고 날씬한 외모를 자랑하며 요즘 젊은 애들보다 내가 더 날씬하다고 말하곤 했다. 올해 65세인 시어머니는 키 162cm의 몸무게 48kg를 유지하며 매일 헬스장에 다니고 피부 관리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바다는 말랐다고 자랑하는 게 뭐 대수인가 하며 애써 넘겨왔다. 반면 친정엄마 박순희 씨는 평범했다. 키 158cm의 몸무게 65kg. 조금 통통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한 사람이었다. 63세인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소탈하고 정이 많았다. 명절마다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챙기고 생일이면 지역 특산물을 택배로 보내며 혼자 계시니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며 딸보다 더 시댁을 챙겼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 아니었다. 감사하단 말 좀 전해라는 말만 남편을 통해 들려올 뿐이었다. 그렇게 고운 마음 하나 둘 무심한 벽에 부딪히며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삭제된 메시지 하나가 모든 퍼즐을 맞춰줬다. 바다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작년 추석이었다. 친정엄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바다가 엄마 사서 가면 되잖아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손맛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라며 밤새 준비했다. 동그랑땡 50개, 생선전 30개, 파전 10장. 새벽 6시까지 부엌에서 후라이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을 받아들고는 아,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시큰둥했다. 바다는 그때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아이고, 또 가져왔어요.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서 오는데 말이에요. 바다는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2년 차 겨울이었다. 친정엄마 생신 때는 더했다. 시어머니가 50만 원짜리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보내자 친정엄마는 기뻐하며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30분 넘게 통화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걸 어떻게 보내주세요라고 연신 고마워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뭘 그런 걸로라며 대충 넘겼다. 그 후 바다에게 너네 엄마가 오버 좀 하네. 그런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당시 바다는 세대 차이겠지 하며 넘겼다. 3년 차 봄이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했다. 친정엄마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바다가 일 때문에 못 갈 때도 혼자 갔다. 매일 다른 과일을 사가지고 가서 깎아줬다. 바쁜 와중에도 미역국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갔다. 시어머니와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다. 혼자 계시니 심심하실까봐 신문도 읽어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렸다.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친정엄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갔다. 바다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며느리 도리지 뭐라고 답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 바다에게 한 말은 너네 엄마가 너무 오버해서 부담스러웠어. 매일 올 필요까지는 없었는데였다. 바다는 그때 화가 났다. 하지만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4년 차에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다.
친정엄마는 한 달 전부터 선물을 고민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백화점을 몇 번이나 돌아다녔다. 명품 매장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후기도 찾아봤다. 결국 100만 원짜리 한정판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친정엄마 한 달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이런 걸로 돈 쓸 필요 없는 데였다. 그리고 며칠 후 바다에게 너네 엄마가 좀 촌스러워. 비싼 걸 사주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 센스가 없어라고 말했다. 5년 차부터는 더 노골적이었다. 친정엄마가 김치를 담가서 보내면 너무 짜다, 나물을 무쳐서 보내면 간이 안 맞다, 떡을 사서 보내면 딱딱하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까다로운 입맛이시구나 생각했다. 6년 차 여름 친정엄마가 더위에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바다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지만 나이 들면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크게 걱정할 것 없어라는 반응이었다. 문병 한 번 오지 않았다. 7년 차에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친정엄마는 혼자가 됐다. 바다는 더 자주 친정에 갔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도 외로우시겠지만 우리 엄마가 더 외로우세요라고 말했더니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 부담 갖지 마라고 답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바다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며느리 노릇이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라며 계속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 모든 무심함 뒤에는 명확한 멸시가 있었다는 것을. 바다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삭제된 메시지를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도 선명했다. 또라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이건 친정엄마를 부르는 별명이었다. 그리고 그 별명이 어떤 의미인지도 이제야 깨달았다. 친정엄마의 통통한 체형, 소탈한 말투,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직업.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또라이라는 단어로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다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평소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나는 젊을 때부터 몸매 관리를 철저히 했어. 아이 낳고도 53kg를 유지했거든.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살아. 예전엔 다들 몸가짐을 단정히 했는데.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지. 너무 서민적이면 보는 사람이 민망하다고. 말투도 좀 고급스럽게 해야지. 교육의 차이인가 봐.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시절엔 여자가 대학 나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 모든 말의 타겟이 친정엄마였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 모든 화살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바다는 이제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체형, 학력, 직업, 말투, 성격 모든 것을 깔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또라이라는 단어로 집약해서 조롱하고 있었다. 바다는 남편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이 일을 털어놓았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35세 과장이었다. 평소 온순하고 착한 성격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또라이라고 부르시는 거 알고 있었어?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컵에 든 물을 마시던 손이 멈췄다. 그 표정만으로도 바다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뭔 소리야? 엄마가 그런 말 할 리 없어. 나한테 잘못 보낸 메시지 봤어. 분명히 또라이가 뭘 또 보냈네라고 했어. 착각이야.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바다는 그의 눈을 보며 확신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 별명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보, 진짜 모르는 거야?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8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신 적 없잖아. 바다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하셔서 그런 거야. 나쁜 뜻이 아니야. 직설적인 것과 모독하는 건 달라. 바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민수는 더욱 방어적이 됐다. 엄마한테 확인해 볼게. 분명 오해야. 엄마가 그런 말 쓸 리 없어. 하지만 바다는 알고 있었다. 그는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확인하더라도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갈 것이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가끔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 사람? 이름이 있는데 저 사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다는 이제 확신했다. 민수도 공범이었다. 아니, 최소한 방조자였다. 결혼 첫해 설날이었다. 친정엄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였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떡국이 특별하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가며 연습했다. 쌀떡을 직접 뽑아서 만든 떡국이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간이 좀 심심하네였다. 친정엄마는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 후 바다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 시어머니가 민수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너네 장모님이 요리를 잘 못하시나 봐. 떡국이 이렇게 밍밍하면 어떡해. 3년차 시어머니 생신이었다. 친정엄마는 한 달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 뭘 드리면 좋을까? 라고 바다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다. 결국 80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를 선물했다. 친정엄마 2달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런 걸로 돈 쓸 필요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바다는 그때 고마워하시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 스카프를 한 번도 메고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다. 4년차 여름 친정엄마가 더위에 쓰러져 응급실에 갔을 때였다. 바다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가셨어요. 아, 그래? 나이 들면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크게 걱정할 것 없어. 그리고 문병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바다는 그때 바쁘시니까 생각했다. 5년차 친정아버지 장례식 때였다. 시어머니는 조의금 30만 원을 보내고는 내가 가면 더 부담스러우실 거야 라며 참석하지 않았다. 바다는 그때도 배려심이시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그 모든 무관심과 차가운 반응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친정엄마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다는 이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김미영 씨는 서울 강남에서 자란 대학 졸업자였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아들도 대기업에 다녔다. 집은 아파트 시세 15억 원대였다. 반면 친정엄마 박순희 씨는 경상도 시골 출신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혼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지금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살고 있는 집은 전세 2억 원대였다.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는 아래 계급의 사람이었다. 학력도 직업도 경제력도 말투도 생활 방식도 모든 것이 급이 다른 사람이었다. 바다는 이제 시어머니가 평소에 했던 말들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교육의 차이인가 봐.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시절엔 여자가 대학 나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 이 말은 친정엄마의 고졸 학력을 깔보는 것이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긴 하지. 손님 상대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야. 이 말은 친정엄마의 직업을 하찮게 보는 것이었다.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지. 너무 서민적이면 보는 사람이 민망하다고. 이 말은 친정엄마의 생활 방식 전체를 조롱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8년간 한 번도 친정엄마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장모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 것이었다. 바다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8년간 꾸려왔다고 생각한 화목한 가정은 환상이었다. 그건 오로지 자신과 친정엄마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조롱거리로 삼았다. 그리고 남편 민수는 그는 아내의 상처보다 어머니의 체면이 더 중요했다. 8년간 바다와 친정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바다는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바다는 어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삭제된 메시지 이야기, 8년간의 무시와 조롱, 민수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친정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다는 엄마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 화 안 나? 8년간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화요? 왜 화가 나겠어?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 뒤에서 또라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니까. 친정엄마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 아니라 진짜 미소였다. 바다야, 엄마는 고마움을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내 딸이 시댁에서 좋은 며느리 소리 들으면 그걸로 충분했어. 하지만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엄마도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 바다는 깜짝 놀랐다. 친정엄마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을,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을.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내 딸이 시댁에서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엄마가 예의 없다고 네가 곤란해질까 봐서. 바다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8년간 친정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왔던 것이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미안해해. 엄마는 괜찮아. 사실 그 집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계속 하신 거예요? 응. 내 딸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네가 깨달았으니까 그만해도 되겠네. 바다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바다는 그날부터 행동을 시작했다. 명절 선물은 중단했다. 생신 택배도 보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 병문안 가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민수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갑자기 이래? 엄마가 서운해하신다. 내가 왜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8년간 우리 엄마가 받은 대접이 가족한테 할 대접이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바다는 계속했다. 8년간 우리 엄마가 한 일들 생각해봐. 새벽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아플 때 병문안 가고 생신 선물 준비하고 명절 때마다 음식 해서 가져다 주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신 적 있어? 표현을 안 하는 것과 뒤에서 또라이라고 부르는 건 다른 문제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바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작년에 어머니 입원했을 때 우리 엄마가 매일 병문안 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퇴원하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부담스러웠다고 했어. 매일 올 필요 없었다고. 그런데 올해 우리 엄마가 아플 때는 문병 한 번 안 오셨잖아. 이게 평등한 관계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다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보, 진짜 품격이라는 게 뭔지 알아? 학력이나 돈이나 외모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 엄마가 훨씬 품격 있는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바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바다야, 요즘 왜 이래? 민수한테 들었는데 너무 서운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바빠서요. 일이 바빠서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를 또라이라고 부르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세요? 그냥 너무 오버를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8년간 우리 엄마가 어머니께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아플 때 병문안 가고 생신 선물 준비하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신 적 있으세요? 바다야,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내가 언제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말로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고마워하셨어야죠. 뒤에서 또라이라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화를 냈다. 야, 이 애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런 관계로는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다는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민수는 그날 밤 늦게 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나는 사실만 말했어. 사실이라고? 엄마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사실이야? 몰아세운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야. 8년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럼 어쩌라고?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한테 어쩌라고? 바다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민수는 선택을 했다. 아내와 친정엄마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선택했다. 알겠어. 어쩌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런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혼하자고.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나는 이제 우리 엄마를 보호할 거야. 6개월 후 바다와 민수는 조용히 이혼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었다. 둘 다 지쳐 있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다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8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밤 바다는 친정엄마와 둘이서 조용히 치킨을 먹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후회해? 이혼하게 된 거요. 친정엄마는 치킨을 뜯으며 말했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내 딸이 그런 집에서 평생 고생할 뻔했는데. 그래도 8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8년은 짧아. 앞으로 살 날이 더 길어. 바다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엄마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8년간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화 안 났어요? 친정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화요? 당연히 났지. 특히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간이 안 맞다고 할 때. 그리고 100만 원짜리 화장품 사줬는데 센스가 없다고 할 때. 그때는 정말 화났어.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내 딸이 시댁에서 우리 엄마가 예의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 바다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그런데 바다야, 엄마는 내가 그런 걸 깨달은 게 제일 고마워. 뭘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학력이나 돈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다는 그때야 깨달았다. 1년 후 바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친정엄마가 만든 반찬들을 함께 파는 카페였다. 이름은 엄마의 정성이었다. 카페는 금세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됐다. 특히 친정엄마가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유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엄마, 그 삭제된 메시지. 혹시 운명이었을까요? 친정엄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운명이든 우연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통해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둘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고. 삭제된 메시지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바다는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2시 47분에 울렸던 카톡 알림음을. 그리고 몇 초 후 사라진 메시지를. 또라이가 뭘 또 보냈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바다의 인생을 바꿨다.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과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뿐이다. 때로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그것이 비록 삭제된 메시지였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소설입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